네, 그 다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메카트로닉스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으로 보면 이제 9페이지 정도 되고요. 메카트로닉스가 이제 탄생을 한 거는 사실 이제 1971년도 70년대 초반대로 넘어가서 4비트 컴퓨터의 이제 소자가 출현하면서 급속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4비트 컴퓨터 자체가 이제 저가로 구현이 되고 마이크로 4비트 컴퓨터를 이제 우리가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새로운 이제 계기를 맞게 되죠. 그래서 기존에는 대형 컴퓨터 위주로 대형 플랜트에 주로 이렇게 이용되어져서 설계가 됐는데, 이제 소형, 아주 조그만 소형의 그런 프로세서 컴퓨터가 출현하면서 기계에서도 이제 쉽게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지능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제어가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메카트로닉스가 아주 급격하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나사에서, 주로 미국의 이제 나사 우주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나사에서 우주 개발의 이제 부산물인 주로 이제 우리가 히토류라는 이제 걸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히토류 연구 자석을 사용한 그런 이제 소형의 고출력 토크를 가지고 있는 이런 모터들이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그 우주선이나 그다음에 이런 데 보면 이제 그 로봇이 스스로 동작을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그 모터라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소형 모터들이 필요하고, 이런 소형 모터들의 이제 기술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저런 연구 자석들이, 아주 강한 연구 자석들이 탄생을 하면서 이제 강력한 힘을 만들어내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컴퓨터에 의해서 이제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통해서 이제 액추에이터를 구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이제 액추에이터의 개발이 발빠르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메카트로닉스가 성장을 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런 이제 고토크의 고출력의 모터들을 우리 활용해서 구동하게 하는 거를 우리 이제 액추에이터라는 용어를 쓰죠. 물론 이제 액추에이터도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나 목적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어쨌거나 모든 산물을 이제 액추에이터라는 용어를 붙여서 쓰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로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액추에이터의 개발이 다양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제조에 의한 이런 미세 가공 기술이나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자기 디스크 장치라든가, 그다음에 VTR 뭐 이런 것들 기술들이 계속 진보를 했잖아요. 그리고 발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메카트로닉스가 그것들의 산물들이 탄생하면서 아주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됐고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메카트로닉스의 기술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시스템을 만들어내려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아주 빠른 처리 속도, 그 다음에 소형화, 그 다음에 이제 고출력을 내는 이제 이런 모터, 액추에이터들에 대한 다양성이 나와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액추에이터나 이런 지능 컴퓨터가 판단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센서 기술들이 정밀하게 나올 수 있는 센서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5G라든가 AI라든가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되면서 이제 완전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참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들 이제 AI까지도 다뤄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 메카트로닉스의 완전체는 거기까지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실현해 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그 분야까지도 가서 이 메카트로닉스의 완전체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정리를 하면 여기 뭐 LSI만 나와 있긴 한데 LSI라는 거는 이제 반도체 칩에서 얘기가 나오는 용어입니다. 뒤에 또 나와요. 이 용어들은 large scale, 그 다음에 integrated 뭐 이렇게 용어를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자가 어떤 규모로 해서 만들어졌느냐 라고 하는 거죠. 인터그레이트는 이제 집적된, 압축된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 소자를 만들 때 뭐 LSI냐 VLSI냐 뭐 이런 용어들이 막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반도체를 만들 때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의 수, 그다음에 그 부품의 스케일인 거죠. 그 수나 어떻게 집적됐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는데 LSI에 의한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등장 뭐 이렇게 용어가 붙었네요. 그러니까 아까 이거는 다시 말하면 반도체 마이크로 프로세서 만들어질 때 아주 그 다양한 그런 부품들이 직접 돼서 하나의 조그만 패키지 안에 넣어서 칩화 시켰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소형화, 경량화, 소전력, 전력도 아주 적게 소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량의 정보를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술들이 발전을 해서 그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생각해 보면 아주 큰 컴퓨터가 지금은 손바닥 안에 놓고 쓸 수 있는 핸드폰으로 탄생한 거라고 보셔도 되겠죠. 정말 2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시스템이죠. 그때 만약에 핸드폰을 만들었다 라고 하면 이렇게 조그맣게 못 만들었겠죠. 아주 집안에 이렇게 크게 설치를 해놓고 써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전자적인 부품들이 이제 소형화되면서 가능한 기술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센서, 아까 했던 이제 센서, 우리 메카트로닉스에서 에서 제일 또 중요한 부분이 센서거든요. 그러니까 센서 기술이 발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센서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기술이 성장하면서 계속 진보하고 발전하면서 다양성이 만들어지고 소형화가 되고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센서가 판단하는 거는 물리적인 거, 그 다음에 화학적인 현상,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다양성 있는 센서들이 개발돼서 어떻게 보면 메카트로닉스 기술이 성장하고 있는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람과 같은 로봇은 만들 수 없다라고 현재로서는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느끼는 그 정도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로봇은 느껴서 이게 동작하면 안 되거든요. 명확해야 돼요. 이거 아니면 저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컴퓨터가 하는 역할인데, 근데 사람과 같은 로봇은 뭐예요? 우리 사람은 창조주가 만들어서 정말 인간 스스로 판단하고 느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진보를 하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이 그 정도로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실수하고 이렇게 이제 하려면 이런 센서들이 다양하게 존재해야만 가능한 거고요. 그래도 많이 이제 진보가 돼서 뭐 사람처럼 움직이고 느끼고 이런 로봇들이 탄생을 하고 해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제어용 반도체 소자, 그 다음에 이제 액추에이터 이런 것들이 진보를 해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 변환이라든가 제어를 쉽게 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이제 메카트로닉스의 탄생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따지기는 좀 애매해요. 근데 저는 이제 전자적인 거를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전자 프로그램, 그 다음에 전자 회로 설계, 그 다음에 이제 센서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전제 조건이 뭐냐면 기계가 제대로 동작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구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기계가 제대로 만들어져야 전자를 제어했을 때 명확하게 제어가 돼요. 그러니까 기계가 제대로 안 만들어지면 아무리 전자를 잘 처리해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판단하기는 두 가지 전자와 기술, 기계가 더 어떤 게 우선순위다라고 따지기는 어렵지만 기계가 제대로 되어야만 전자가 그 후에 어, 제대로 이제 제어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우선은 기계가 명확해야 하는 거죠. 거기다 프로그램을 우리가 완벽한 그런 시스템에다가 프로그램을 넣어야 더 완벽하게 제어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기계가 엉망인데 거기다 프로그램을 아무리 잘 짜도 제대로 동작할 수 있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자를 하면서 느낀 거지만 우선은 기계가 명확하게 구동이 되고 명확하게 구현이 돼야 한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프로그램을 넣어서 내가 원하는 거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다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메카트로닉스의 특징과 효과에 대해서 정의를 좀 해놨습니다. 사실은 메카트로닉스의 효과를 따지려면 뭐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거를 뭐 이게 이렇다 저게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우선 뭐 책에 정의된 거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우선은 이제 유연성의 향상이 있다. 그래서 메카트로닉스의 최대 효과는 기계에 신기능을 추가해서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동작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이런 마이크로 프로세서들이 산업용 로봇의 그 작업 종류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변경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로봇이 인간의 이제 인간을 대신해서 해주는 그런 업무를 대신해서 이제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팔이나 다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게 해서 사람이 만드는 것보다는 기계가 로봇이 움직여서 만들어주는 게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이 일하는 거를 단순 작업이건 아니면 지능적인 작업이건 반복적인 작업이든 간에 어떻게 보면 사람이 원래는 했어야 하는 작업인데 그걸 기계로 이제 대체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편리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대신 이제 편리해지지만 또 단점으로는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 줄어드니까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이제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기계로 대체를 하는 거죠. 사실은 기계는 한번 처음에 살 때만 비용이 들어가지 그 다음부터는 운영관리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꾸준히 매달 고정 인건비를 줘야지만 기계는 그렇지 않잖아요. 처음에만 한번 딱 사면 그 다음부터는 운영관리하는 데 있어서만 비용만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게들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다 결제까지도 자동 본인들이 하거나 뭐 이런 기계적인 전자적인 부분들을 추가를 해서 개선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메카트로닉스가 이런 이제 최대 효과는 기계에 신기능을 추가해서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접촉화, 그 다음에 정지기기화, 뭐 고신뢰성, 뭐 어려운 말들을 좀 썼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DC 모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용할 때 어떻게 보면 DC 모터가 이제 접촉성 이런 접촉 마찰에 의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분야들이 좀 생기다 보니까 진동이라든가 소음, 마모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모터를 개량을 했어요. 그래서 브러쉬를 우리가 이제 모터를 구동할 때 다음에 이제 구조를 다시 보긴 하겠지만 모터를 구동할 때 우리가 그 브러쉬라는 게 있어요. 브러쉬. 그 브러쉬를 이제 반도체화해서 이제 비접촉식으로 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탄생을 하고 있죠. 뭐 그게 이제 자기 부상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게 이런 그 마찰에 의해서 생기는 이런 문제점들을 마찰이 이제 비접촉으로 이제 회전하기 때문에 마찰이 생기지 않아서 영구적인 그런 그 모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메카트로니스의 효과들이 더 가속화되고, 그죠?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장치의 이제 신뢰도가 상당히 더 높아져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DC 모터의 종류가 브러쉬가 있느냐, BLDC 모터냐, 브러쉬가 없느냐, 이제 브러쉬레스 모터냐, 아니면 그러니까 브러쉬 모터냐, 아니면 브러쉬레스 모터냐, 브러쉬가 있는 모터냐, 브러쉬가 없는 모터냐, 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영구성을 가지고 있는 모터를 쓰고 싶으면, 그리고 소음이나 그 다음에 구동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걸로 이제 더 좋게 가려면 이제 브러쉬레스로 많이 가고 있는 거가 많죠. 그게 이제 비접촉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비접촉화, 기기화, 고신뢰성 이런 것들이 진보하면서 메카트로니스의 효과를 더 높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형 경량화, 소형 사이즈도 줄이고 질량도 줄이고, 그 다음에 뭐 고신뢰성이 또 높아졌고, 이런 것들이 메카트로니스의 이제 그 진보를 더 빠르게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일렉트로닉스와 기구의 융합이 메카트로닉스지만, 여기에 이제 반도체의 소자의 전자 회로가 반도체 회로의 이제 IC화 등을 통해서 이제 경량화를 수행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부품의 수량을 감소를 시키고 최적화된 그런 형태로 구성을 해서 신뢰성도 높이고, 그 다음에 그 제품의 품질도 더 높여서 이런 그 메카트로닉스 분야가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쭉 읽어보면 됩니다. 이거 다 같은 말을 또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메카트로닉스는 소형화, 경량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진보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정도화와 고속화, 뭐 아까 했던 것처럼 이런 IC들이 반도체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초정밀화가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기계 가공률들이 정밀도가 높아지고, 그럼으로써 메카트로닉스의 기술이 더 점점 정밀화가 되는 거죠. 고도화가 되고, 거기에 이제 한몫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계만 가지고 따져서는 안 되고요. 거기에 전자적인 것들이 그만큼 동작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런 제어 기술들이 또 발달하면서 그리고 센서가 그만큼 또 반응을 더 빨리 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응답 속도들이 좀 빠르게 처리되면서 이게 메카트로니스가 이제 더 정밀도가, 그리고 속도도 빠르고 이런 것들이 실현이 된 거가 아니냐라는 거죠. 큰 의미는 없고요.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1-4, 메카트로닉스의 구성 요소를 좀 보자 이거죠. 메카트로닉스 구성 요소가 이제 5대 구성 요소로 정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결국은 이 센서에서 계측된 데이터를 컴퓨터가 계산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지령을 내려서 액추에이터가 구동이 되게 하는 그런 기구 동작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런 동작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전원이라고 하는 에너지원이 공급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이 메카트로닉스의 그 메카트로닉스뿐만 아니죠. 사실은 뭐 전자적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전원을 어떻게 이제 공급을 하고 전원을 어떻게 줄 거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전원은 에너지 공급에 이제 어떤 역할로 어떤 구성으로 쓸 건지 그리고 어떻게 쓸 건지 이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요 5대 요소들은 거의 전기적인 공학, 전기공학, 그 다음에 전자적인 공학,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정보들을 주고받거니 해야 하니까 정보공학, 그 다음에 기계적인 메카니즘적인 거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기계공학 기술이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전기공학과 전자공학, 그 다음에 이제 정보공학, 기계공학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돼서 전체적인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형성되는 것이 제어공학 기술의 이제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카트로닉스의 구성을 이제 보면 컴퓨터, 뇌와 같은 이제 컴퓨터가 있고,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 동작하는 근육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 다음에 선발과 같은 이제 역할을 하는 기구적인 거, 그 다음에 센서, 그죠? 오감과 같은, 사람이 느끼는 그런 오감과 같은 센서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어떤 형식으로 에너지를 공급을 해서 구동을 할 거냐, 이런 요소가 될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각각의 하나하나가 중요하죠, 사실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은 메카트로닉스 구성 자체는 한 5가지로 구분을 해놨죠. 그래서 아까 계속 얘기했습니다. 센서가 오감을 느끼게 되는데, 사실은 사람이 느끼는 오감하고 로봇이 느끼는 오감만 가지고는 또 구동을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센서의 이제 정밀도, 그 다음에 센서가 느낀 종류들, 그리고 사실 다음에 다시 얘기는 하겠지만 센서도 뭐 워낙 많아요. 너무 많아서 다 달아보지 못하는 센서도 많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어쨌거나 센서들이 많이 발전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일례로 우리가 그 카스, 뭐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카스 저울이라고 하는 그 카스가 사실 저울을 만들지만 우리가 몸무게만 재는 저울 같은 경우는 단순합니다. 그런데 뭐 이 카스가 왜 성장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온도계, 온도계가 아니고 몸무게 측정하는 체온계, 체온계가 아니고 이제 체중계 같은 경우들은 단순하게 이제 우리 몸무게만을 측정을 하죠. 근데 이 몸무게 측정을 하는 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근데 카스라는 회사가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예를 들면은 이제 종이가 상당히 얇잖아요. 얇고 가벼워요. 그 종이의 무게를 측정한다는 거죠. 혹은 우리 깃털, 예전에 이제 카스에서 이제 광고할 때 깃털이 이제 그 중량을 측정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깃털의 무게까지도 측량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그냥 이렇게 무게가 무거운 걸 측정하는 거야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그 아주 디테일한, 아주 정밀한 거를 측정해야 하는 그런 기구는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죠. 그런 기술들이 카스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센서를 만드는 기술은 결국은 반도체 기술이 또 거기에 포함이 돼요. 거기에 또 맴스라는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맴스에 대해서 얘기는 하겠지만
이런 맨스 기술들이 또 포함되면서 이 센서 기술들이 또 진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센서가 얼마나 잘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로봇이 로봇이 느끼는 거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일 메카트로닉스에서는 센서 기술이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하나가 중요한 거가 없는데 저는 이제 센서에다가 그 중심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근육 우리 액추에이터 모터 이런 거고요. 그 모터를 통해서 뭔가 기구를 통해서 잡거나 아니면 옮길 때 뭐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걸어가거나 움직이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액추에이터 근육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걸 통해서 손발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구가 이제 탄생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거를 보면, 그러면 이런 메카트로닉스 기술의 이제 그 과학적인 이제 그 메카트로닉스에 대한 관련된 그런 학문과 기술들을 좀 분류를 해보면, 우선은 그 제어공학이나 정보공학이 이제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기계공학이 포함되고, 그 다음에 전자공학, 전기공학 이렇게 분류를 해서 거기에 이제 교차되는 파트가 메카트로닉스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공학과를 나왔지만 좀 특이하죠. 전자공학과를 나왔지만 이제 기계를 좀 다뤄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왜냐면 제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메카가 좀 필요했던 거고요. 거기에 이제 정보공학, 제어공학, 제어를 하려면 그냥 전자적인 것만 가지고는 제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프로그램을 짜가지고는 또 이게 제어가 안 돼요. 제어공학의 제어 원리를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야 내가 원하는 제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자공학을 나왔다 하더라도 뭐예요? 제어공학이라는 제어 이론을 또 배워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 배운다? 그게 아니죠. 기계적인 것도 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계공학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계공학의 기계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구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또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야 기구 설계가 또 되는 거니까. 복합적이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요 그림이 어떻게 보면 모든 메카트로닉스의 관련 학문과 기술을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쉬었다가 조금 더 설명을 더 부연을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